네, 처음에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이제 대학까지 갈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려고 그렇게 처음에 오게 됐죠. 신방과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간호랑은 정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과였는데 전공이 아예 바뀐 거죠. 상상도 못할 만큼. 어떤 공부를 하려고 선택을 하기 전에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전문직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문 직종 중에서도 내가 진짜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페이 면에서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도 봤을 때도 이제 간호가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유니로 바로 가기에는 제가 부담이 되게 컸었거든요. 유학원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 상담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그 테이블 거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는 걸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나중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많은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탭을 거쳐서 가는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1년 반 과정이고요. 3학기를 이제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1학기 때는 노인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해부학이라든지 뭐 해부 생리학 같은 경우는 숙제를 내줘요. 자기가 이제 그거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1학기 때 이제 그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이론을 다 이수하고 실습도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실습을 가게 되는 거죠. 널싱홈 같은데. 그래서 실습을 가서 2주 동안 실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인분들 샤워시키는 것부터 해서 고동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밥 먹는 것까지 저희가 다 그런 걸 간호사로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학기를 이수하게 되면 33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실제 그 시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2학기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실질적인 이제 뭐 질병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간호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크로닉이라고 하는데, 크로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간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호주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환자한테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오더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약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약이 뭐 어떤 약이 있고 이 약은 왜 어떻게 써야 되면 뭐 부작용은 뭐고 그런 이제 세부적인 거 배우고, 그리고 칼큘레이션 수업이 이제 또 따로 있어요. 칼큘레이션은 100%를 맞아야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더가 얼마나 나왔는데 이 약은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런 계산을 하는 그런 수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습 과목에서는 크로닉 질병 환자를 어떻게 뭐 케어하는지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실습은 이제 배운 이론을 실습에 가서 그걸 이제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3학기 때는 어떻게 보면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말 딱 지금 아파서 어떤 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떤 뭐 트리트먼트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 어떤 그런 상태,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실습도 마찬가지로 2학기 때는 크로닉 거기에 위주로 실습을 했다면 3학기 때는 이제 그 3학기 때 배운 그걸 이제 위주로 저희가 실습을 나가서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너는 좀 더 공부 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한 사람들은 페일할 이유가 없죠. 그 선생님이 너가 이번 실습에서 나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게 딱 정해진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만족을 못 시키면 그 학생은 페일을 하는 건데,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어떤 그런 것만 잘 지켜주면 뭐 무사히 실습을 이제 마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이론 수업 마지막에 배정이 되거든요. 내가 어느 병원을 가서 어느 병동을 이제 뭐 실습을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널싱홈을 간다든지, 그런 자리는 과정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그런 자리 배정 100% 학교에서 이제 배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QUT를 가게 됐는데, 이제 유니 같은 경우는 1년에 2학기로 구성이 돼 있고요. 6개월씩
그리고 한 학기당 4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과목당 렉처가 있고 튜토리얼이 있어요. 렉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큰 대강의실에서 그 과목에 이제 등록한 학생들이 다 모여서 뭐 주마다 그 딱 커리큘럼이 딱 짜져 있는데 선생님이 뭐 첫 번째 주에는 뭘 배우고 두 번째 주에는 뭘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렉처 노트에 따라서 그 과목의 그 주의 토픽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렉처 같은 경우는. 튜토리얼은 그 렉처에서 배운 그런 내용을 토대로 어떤 때는 뭐 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거기서 그냥 뭐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로 모여서 그 튜터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주에 배웠던 렉처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그 4과목 중에는 항상 실습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실습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하고서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는 실습 과목에서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마침으로 해서 그 한 학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저는 테이프에서 실습을 3번을 경험하고 간 거였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처음 와보는 병원이고 호주에서 아니면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컸는데 그래도 테이프에서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유니에서 이제 첫 실습을 나갔을 때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었죠. 비전공자라도 테이프에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호주 학생들보다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다 끝났죠. 졸업식만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일은 국립병원 중에 하나인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호스피털에서 일하고 있죠. 일하게 된 계기가 테이프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실습을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인터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병동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잘 돼서 이제 EN으로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교를 쭉 다니면서 이제 학생 비자라도 이제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할 수가 있으니까 일을 EN으로 계속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저희 병동에서 정말 다행히도 잡 오퍼를 받아서 영구적인 풀타임 잡 오퍼를 받아서 8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죠, 지금. 7.0 IELTS를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행히 이제 7.0이 넘어서 영주권에 관련된 모든 다른 서류는 이제 다 준비를 미리 해놓고 간호사 자격증이 나오면 이제 그것만 포함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내가 간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언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꼭 도전하세요. 화이팅!